안녕하십니까. 이해란TV의 이해란입니다. 요즘에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김종민 박사님 그리고 송상우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피곤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 박사님은 피곤하게 지내시니까 좀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멋있어지는데? 쌍꺼풀이 져서 그래요. 아니 그리고 아까 누가 박찬욱 감독 닮았대요? 그래요? 요즘 이게 누구 닮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갖고 큰일인데. 그러고 보니까 나도 닮은 것 같아. 네. 근데 우리 성 기자님은 요즘 경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요? 비트코인 던전 갖다 주는 거 아닌가? 비트코인? 얼굴 좋아졌어요. 이게 살이 찌면 팽팽해 줍니다. 피부가. 이게 지금 거의 과로사하기 직전인데. 네. 근데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트코인 안 해요. 아니 저는 예전에 우리 사무실 옆에서 누가 비트코인을 하더라고. 하는 나는 했지. 나도 알아. 그래요? 했는데 난 그게 뭔지 몰랐어요. PC만 왕창 갖다 놓고 모니터를 연결 안 해놨길래 야 모니터를 왜 안 하고 PC만 갖다 놨어 그랬지. 그러고 막 이렇게 껍데기를 뺏겨놨길래 야 이거 먼지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내가 껍데기를 씌워줬거든. 그러니까는 그게 비트코인이었고 그게 뭔지 몰랐죠 초창기에. 사실 우리 방송에서는 작년 11월, 12월 이때부터 그 북한의 사이버 해킹, 특히 북한의 사이버 해커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장을 노리고 있다는 방송, 경고 방송을 여러 번 했어요. 네. 여러 번 했고 그 사이버 테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어떤 방송도 했냐면 북한에서 121국 사이버 해커들에게 김정은이 대규모 포상을 했다는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쭉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오비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네. 그 말이 정말 어떻게 신묘막측할 정도로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김종민 박사님, 요즘에 그 JTBC까지도 가세해서 홍보한다는 썰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보도한 내용을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다가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악플이 많이 달렸죠. 그래요? 왜냐면 제대로 가짜라는 걸 검증도 안 하고 네. 제가 가장 의심이 되는 청와대라던가 그다음 은행 얘네들이 같이 공모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물어보고서 그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가짜 뉴스는 이렇게 결론 내리더라고요. 아니 뭐 도둑한테 도둑질한다고 물어보고 거기가 의심 간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다 물어보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댓글이 악플만 달린 거예요.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잖아. 도둑한테 너 도둑질했냐 물어보면 안 했다고 그래 당연히. 그러니까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보도했다 괜히 역풍 맞았죠. 그렇군요. 우리 송상우 기자님도 어떻게 비트코인에 좀 깊은 조예가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요즘에 이제 태양광 패널 이게 지금 전라도에 왕창 깔리고 있는데 전라도에 이미 다 깔고 이제 깔 데가 없으니까 충청 들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부 공공기관에서 나서가지고 까는 게 한국산이 아니고 중국산을 깐다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전문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하시는 업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태양광 패널하고 그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거죠. 중국에서 돈이 들어오면은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제 해외로 달러를 반출해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산 패널이 한 장당 10,000원이라 하면은 이거를 10만 원에 사주면은 그러면은 9만 원 차익이 남는 거 아닙니까? 남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돌린다고 밖에는 볼 달러 유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태양광 패널을 깐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대규모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떼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고 한국산 패널들은 지금 미국에 수출하다가 전부 세이프티 세이프 카드에 지금 걸려서 수출도 안 되고 있는 반면에 중국산이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산이 들어오면은 이게 제대로 마감질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납, 카드뮴, 중금속들이 줄줄 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전라도에 전체 다 깔렸습니다. 갯벌, 무슨 산까지 나무 베어내고 산에도 깔고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하수로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그 전라도 사람들 중에
이따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게 이제 몸에 축적되는데 몇 년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뭐 전북 익산의 장점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이게 뭐 한 17년 전에 거기에 비료 공장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한번 대규모 유출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것들이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뭐 잠복기가 뭐 최소한 5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을의 80명 중에 뭐 한 10여 명이 암으로 이미 죽었고 또 10여 명은 또 암 투병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고 하는데 5년 이상이 걸리면은 2000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라도 주민들 몸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전라도가 저주의 땅이 되겠네요. 무서워서. 전라도 땅에 안 깔린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깔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호수에다 까는 거예요. 보령호, 합천댐, 상수원 지구에 상선지구에다. 아니 호수에다가 그거 어떻게 깔아요? 물 위에다가 예. 미쳤어요. 예, 부상식으로. 미쳤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광우병 소고기는 안 먹어도 그만이지만은 그러네요. 이거는 뭐 식수야 뭐 안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납 같은 거는 검출이 잘 안 되니까 해서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아유 폐를 잘라야 됩니다. 위를 잘라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일본에서 그 중금속 네. 뭐 이게 축적되는 거 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이따이 병이라 그러잖아요. 네. 아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농수산물은 가급적이면 피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불매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기가 안 먹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가 보통 쓰레기에 배터리를 분리수거해서 버리잖아요. 예. 그 배터리가 수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태양광 파넬도 보면 이게 전기를 모으는 거기 때문에 집전기라든가 여러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이게 예. 오래되면 부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쉽게 설명해서 호수 위, 우리가 마시는 상선지구 호수 위에다가 배터리를 쫙 깔아놨다 보면 돼요. 그 수온이 샌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오래돼서 녹슬어서 부식된다 쳐보십시오. 그럼 어마어마한 양의 중금속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뭐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그 아주 뭐 숨겨진 살인자네요. 그러니까 그 중국도 내몽골 지역에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광 파넬을 깔았다가 환경 그 문제가 생겨서 골치가 아픈 일이 생겼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거기는 사막지대라 비가 안 오는 지역이지만 우리는 그 장마기가 있고 또 태풍이 또 1년에 몇십 번씩 오잖아요. 그럼 그 태양광 파넬 때도 죄다 드러내갖고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호수 속에 예를 들어 빠졌다. 그럼 그걸 건져낼 겁니까? 그렇죠. 아마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놓고 또 다시 또 깔려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진짜 그 환경오염을 일으키죠. 근데 그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엄청난 환경 단체들의 집합소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친환경 한다고 원전도 없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태양광이 이 원전보다 한 300배 정도 오염물질을 배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단위 예. 그 단위당 그 오염물질 배출하는 농도가 300배 정도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국적에 무분별하게 깔리는 거죠. 아니 원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깔리면 사실 원전보다 더 위험한 이거는 뭐 너무나 확장성이 커가지고 관리를 못하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실 요즘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태양이 뿌옇게 보여가지고 태양이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뭐 비 오면 안 되지, 야간에 안 되지, 뭐 설이 내리면 안 되지, 뭐 또 겨울철에는 뭐 해가 떠도 이게 저 태양의 강도가 약하니까 잘 안 되지. 네. 자 이렇게 이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을 갖다가 막 깐다. 이거는 뭐 돈 세탁한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역적들을 정말 용서하면 안 돼요. 우리 김정민 박사님은 이 비트코인에 네. 지금 북한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 이미 확정적으로 보도가 나왔죠. 해커 부대가 움직여서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를 해킹해서 돈을 훔쳐간다는 얘기도 나왔고 이미. 네. 그 다음에 아예 우리나라 거래소에 북한 간첩으로 보이는 뭐 미녀 뭐 간첩이라고 얘기가 신문에 나왔는데 그런 여자들이 들어와서 안에서부터 방화병을 열어줘서 트로이 목마처럼 해킹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것, 내부적으로 해킹해서 훔친 것 등등의 사건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상원 그 회의에서도 우리나라 가상 거래소를 통해서 그 북한의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달러화돼서 해외에 송금되는 것까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다가도 그 조사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 정부가 지금 막고 있죠. 예, 저도 그 뉴스는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가상화폐 유출 네. 국으로 이 한국이 지목이 돼가지고 예, 그건 뭐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떠도는 유력한 소문 중에 네. 하나가 임종석 실장이 레바논을 갔다 왔어요. 네. 레바논을 갔다 온 이후에 이것이 이제 뭐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좀 정확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그게 제가 그 최초 유포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던 업무가 아니면 모릅니다. 아까도 뭐 성기자한테도 물었죠. 뭐 비트코인 물어보냐. 근데 저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저도 태양학 쪽은 제가 직접 조사해서 잘은 몰라요. 네. 대처자듯이. 그래서 자신의 과거 경력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근데 임종석은 예전부터 했던 일이 대북송금이에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송금을 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돈 세탁 그 부부 펀드라고 하는데 이 왕세자가 그 펀드 회사 자체가 하는 일이 돈 세탁이거든요. 네. 그 사람 그 다음에 레바논의 그 대통령은 또 친 헤즈볼라 계열 쪽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 세 사람이 만나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무기 관련 밀매, 돈 세탁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것이 대북송금하고 관련됐을 것이라는 어떤 개연성이 보이는데 이게 희한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거는 바로 중국의 그 비트코인 거래시장 폐쇄하고 맞물려 들어갑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17년 9월 15일 날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폐쇄를 했는데 예. 희한하게도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주식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예. 그랬고 그때 이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비트코인은 중국 거라는 건 이미 다 알려졌어요. 그렇군요. 예. 왜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게 없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거래시장의 세계 1등, 2등을 한국이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거는 외부로부터 유입됐고 그게 거의 9월 중순경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럼 현상. 그게 국가가 개입이 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혹시? 국가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움직임 때문에 그랬어요. 아, 예. 미국의 뉴욕 금융청이 그 대북송금하고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돈 세탁에 어떤 개연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뉴욕의 금융청이 움직였다는 거는 전자송금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태양광 판넬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무역상품 거래 형식으로 해서 돈 세탁할 때 이게 제품 가격에 숨겨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발견하기가 근본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대북송금을 할 때 전자송금을 하게 되면요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예를 들어 300억 달러 이상이 되면요 바로 걸리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왜냐면은 그 이상의 금액이 나가는 순간 뉴욕 금융청까지 보고가 올라갑니다. 근데 뉴욕 금융청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 이거는 해외 송금을 전자송금 형태로 대량의 금액을 보냈구나. 그리고 그것이 뉴욕 금융청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대북송금하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 거래소가 이용됐다는 혐의가 있어서 조사해보자라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박사님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뭐 아주 네. 조그마한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판단이 맞는 건지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작년 10월, 11월 이때 북한이 그 9월달, 그러니까 10월, 11월 때죠. 10월, 11월 이때 북한이 대규모 사이버 해킹을 감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주로 이제 금융권에 대한 거였다. 그래서 심지어 방글라데시까지도 그 운영이 털렸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왜 털었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는 좀 허술하기 때문에 자기네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철저한 데를 털었다가 들키면 그 다음에 작업을 못하니까 방글라데시처럼 그 좀 허술한 데를 먼저 털어서 그 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가늠해봤다는 겁니다. 연습했구나. 예, 연습을 해서 방글라데시 돈도 털렸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 북한은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에 엄청난 그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런데 12월 초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레바논을 방문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 시리아, 레바논 이쪽의 국왕들은
그 북한 그 군인들이 가서 경호를 해줘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왕궁을 북한이 지켜준다는 거는 왕의 목숨줄을 네. 북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시리아하고 레바논은 대사가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네, 북한에서 같이 예. 움직이죠.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임종석 부서실장이 레바논을 방문을 했고, 갔다 온 지 한 보름 정도 됐을 때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사이버 해커들, 그러니까 121국 사이버 전사들에게 네. 대규모 포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 북한에서 네. 달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 북한은 이제 외화 상점이라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상점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명품들을 판매하는 외화 상점이 있어요. 거기서 마음대로 카드를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급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봉화 진료소 특별 진료권을 이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 가족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이게 어마어마한 특혜거든요. 물론 그 과학적 우리 아파트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엄청난 포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돈을 오지간히 벌어와 갖고는 김정은이가 그렇게 뭐 인심이 좋은 애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포상을 했는데 좀 잠깐 나서 보니까 며칠 있다가 그것도 한 보름 주기씩 돼요. 그 보름에서 20일 주기씩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가상화폐 규제를 한다 그러면서 널뛰기를 시킵니다. 이건 분명 작전 세력 같아요. 그동안 빼내간 돈을 뭐 이렇게,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뭐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개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냥 이게 작전 세력들이 해가지고 이거 애매한 억울한 우리나라의 그 개미 2030 돈을 다 털었단 말이에요. 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털린 돈이 북한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아니면 너무 지나친 편견일까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 그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 작업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성이 있어. 그리고 그러한 여러 정황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확인 차원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건 뭐냐면요. 그 해외 송금할 때 나가는 CLS 계좌를 가진 은행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8개 은행이 있는데 이번에 예. 미국에서 검사장은 6개 은행입니다. 예. 물론 농협까지 포함시켜서인데, 근데 거기서 이제 계좌만 열어가지고 뉴욕 쪽에서 의심스러운 계좌와 한국 쪽의 의심스러운 계좌를 대조작업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쉽네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음력설에 무슨 다 은행들이 뭐 그 무슨 다 문을 이게 우리은행. 사이버 거래를 못 한다고, 시스템 뭐 점검한다고 다 뭐 문자 계속 오던데. 네, 근데 특히 우리은행이 제일 먼저 써요. 우리은행이 원래 중국이랑 굉장히 활발한 교류를 하는 거래은행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은행에서는 빨리 돈을 빼는 게 상책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또 다른 은행은 제가 본 거는 신한은행이 거기 있었던 것 같고, 있습니다. 농협이 있었던 것 같고, 농협, 우리은행, 신한, 우리, 국민, IBK 산업, 기업은행 6개. 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좀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네. 그 은행 이름을 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실수했으니까. 농협, 그다음 농협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6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기업은행은 국채은행이죠. 네. 거의. 아니 그 산업은행 산업은행. 아니 국채은행인데 네. 기업은행도 국채은행이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기업은행, 우리은행도 이제 뭐 옛날에 국채은행으로 많이 사용이 됐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가의 이 압력을 많이 받는 은행일수록 여기에 많이 지금 돼 있네요. 농협도 그렇죠. 농협도 그렇고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정황적인 증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정보 개입에 어떤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냥 대조해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데, 왜냐하면 밝힐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 다 국민들의 통장인데, 국민들의 네, 재산 그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국민연금도 들어갔고 그 200조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듣기는 뭐 아니 진짜인지 모르지만. 뭐 거기에 뭐 언론에 공식 나온 거는 26억이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더 우리가 그러니까 계좌를 열어봐야 알지.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이 수천억 이 조성해 놓은 각종 펀드들, 기금들, 네. 연기금들이 다 이런저런 뭐 루트로 통해 가지고 그
이 가상화폐에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될 거는 자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법도 없고 뭐 규정도 없고 사실상 이게 뭐 도박판하고 똑같은 건데 국민들의 이런 연기금들 국민들의 피땀이 어린 연기금들이 그런 도박판에 투자가 됐다는 거는 그건 횡령이에요. 그거는 사실상 횡령 배임이라고 당연하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횡령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긴 지 이번 정권에 들어서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412억을 그 투자했다고 뭐 언론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이건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촛불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시죠? 네. 정의로운 나라는 이렇게 막 도둑질하는 왜 이렇게 나라입니까? 웃으십니까? 아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날강도들이잖아 이게. 아니 그리고 그 촛불 들었던 애들의 돈도 들어갔을 겁니다. 대부분 60%가 20, 30대의 돈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웃기는 건 전라도 정권인데 전라도 쪽에다가 태양광 패널 완창 깔아가지고 전라도를 완전히 카드뮴 납충도 오염되게 초토화시켜버리고 거기 돈, 이 자기 지지자들, 20, 30대 지지자들 돈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국민들 연기금 이런 데 뭐 동원해가지고 투자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날라먹고. 북한에 지금 뭐 근데 대북 송금 내가 해버리고 우리 석 기자님 그 말씀하시니까 이 생각이 나요. 내가 한국에 이제 왔는데 네. 이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다 지인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는 사람한테 그 이게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아는 사람이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 그러면서 뒤집어 씌운다는 거예요. 네. 이게 촛불 정권이 촛불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군요. 이거 너무 나쁜 사람들이네. 아,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폐지하지 말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어요. 네. 10만 건이 올라왔죠. 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20만 건 되면은 얘기해주겠다 해서 20만 건이 됐어요. 그럼 안 얘기해줘요? 30만 건이 되면 얘기해준다 이러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을 안 하고 무슨 정의로운 세상 만든다고 그러는 이렇게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눈만 뜨면 사기치고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건 속된 말로 전라도 빨갱이 500만 명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을 수 있어요. 전라도 빨갱이 500만 명 아니야. 더 돼? 499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성기자가 걱정이 돼. 이대로 가면은 전라도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지. 죽을 때 죽더라도 알아서 죽겠다. 아니 나 걱정이 돼서 제가 뭐 마음 착하니까. 네. 눈빛이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요즘에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그냥 뭐만 나오면 북한을 편들어 줄래? 근데 저기 수입료는 받고 변호를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일방적인 짝사랑 아닙니까? 욕 먹어가면서. 예, 저번에 우리가 요새 현수머리가 김정은의 그 시바지다 이렇게 이제 막 방송을 했더니 전 세계 언론에서 창녀라고 다 나왔어요. 아, 그래요? 이 방송 미국에서 많이 보나 보네요? 독일에서 독일의 최대 더이칠란드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적국의 창녀들을 초대하다 이런 제목의 아, 세게 보도했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이 이게 머리가 나빠요. 국정원이 그 변명을 하는 기사를 냈는데 해명을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현성월이가 반지를 끼고 왔다. 현성월이는 기현이다.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반지가 어떤 놈이 준 반지인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네요. 예, 진짜. 그 핑계를 대도 그 따위로 돼요. 근데 그 우리나라 국정원 내가 아는 게 그 우리나라 국정원 저기 뭐 이렇게 러시아 전문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 러시아가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정보력이 떨어지는 거죠. 러시아 담당이면 러시아가 능통해야 되는데 그쵸. 러시아가 안 돼. 잘 못한다. 안 되고 뭐 예,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지금 또 아주 희한한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이거 누구 같아요? 잘생겼네요, 그냥. 누구 같아요? 김일성이 그냥 김일성이지 않습니까? 인조인간 같죠, 인조인간. 예. 예. 근데 이게 실제 김일성의 실물이 아니라 북한에서 김일성을 미화하기 위해서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샵한 김일성의 얼굴 아닙니까? 김일성이 원래 여기 혹 있지 않아요? 혹뿌리. 이게 어느 때 김일성이냐면 30대 청년 장군 김일성. 예, 빨치산하고 네. 그다음에 김일성이 와서 사회주의 건국을 할 때 네. 김일성 얼굴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니라고 통일부가 아주 구구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김일성 얼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게 가면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을 한번 태워볼까요? 아 태우죠. 네. 김일성 얼굴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앞으로 그러니까 네, 아닌데 그러니까 뭐 최고저놈 네. 최고저놈이어서 가면만 만든대요. 그러니까 최고저놈도 아니니까 예. 오늘 이거 좀 태울까요? 네. 아니 태우기 전에 일단 발로 밟아야 돼. 예. 발로 밟은 다음에. 그래. 네, 발로 밟으십시오. 일단 발로 밟은 다음에. 네. 자, 누구부터 태우시겠습니까? 자, 뭐 동시에 해도 되는데 예, 제가 위험하니까. 불은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위부터 태우시죠. 눈깔부터 태우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이게- 돌려야지. 예, 박사님, 이렇게. 아니 박사님 얼굴을 아, 시청자들 편으로 돌려야죠. 아 그래. 예, 제가 이 뒤에서 태우겠습니다. 예. 눈알이 타들어 갑니다. 야. 예, 눈알이 타들어 갑니다. 이야 좋다. 예, 눈알이 타들어 갑니다. 눈알이. 오. 기분 좋지. 예, 눈알부터 앞으로 태우시죠. 잘 생겼다. 예, 우리 성상훈 기자님의 가면도 눈알부터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생겼다. 요즘에 중국 애들이 저기 네. 한국인들 인육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잔- 눈알부터. 예. 눈알부터. 저는 깨끗이 태웠어요. 웰던입니다. 웰던. 웰던. 아니 왜 이렇게 웰던. 문자가 저처럼 버텨야지. 어? 이게 저 겁이 많아, 겁이 완벽히 많아. 태웠잖아. 완벽히. 겁이 저는. 많아, 겁이 많아. 예, 겁이 많아. 예. 예, 잘 탄다. 예, 앞으로 우리 2030 네. 비트코인을 떼우신 분들은 네. 예, 김일성 가면을 태우십시오. 예. 네. 예, 그리고 통일부 앞에서 태우십시오. 예. 네. 이제 나중에 조명균도 이렇게 불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했던 문재인도 이렇게 불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아, 예, 저기 닮은 잘생긴 소년 안 태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문재인은 저기 이제 대북 폭격 시작되면은 이제 거기는 핵무기에 불타나? 핵무기가 없을걸요. 미사일에 불타나? 핵무기가 없을 거예요. 네. 단적인으로 갈 겁니다. 요즘 핵이 없는지 탄적인 쏜다 그러고. 예. 그리고 요즘에 그 명동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부자 중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엔 돈 없는 중국인들이 많이 온대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냥 저기서 저기까지 해가지고 진열장을 통째로 그쵸. 쓸어 담고 돈 그냥 던지고 그냥 갔는데 요즘은 그냥 와가지고 아주 냄새나는 중국인들이 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중국이 달러가 없으니까 17만 원 이상 해외에서 쓰면 신고를 하게끔 해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있는 애들이 못 나오고 돈 없는 애들이 왜 오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비트코인 환치기 하는 거지. 예, 세탁된 돈 가지고 들어가는 배달원들 그러니까 이게 그 인육 이거 그 뭐라 그래요? 장기 매매? 사람 예. 배달부터 아. 사람 통장? 사람 통장. 네네. 이제 사람을 이용한 사람 인간을 쓰는 성금, 거죠. 사람 성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사람 성금은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해요. 이번에 700명 기원 내려왔잖아요. 예. 아 이번에 많이 가져갈 거예요. 예, 뭐 1인당 한 2만 불씩 갖고 가도 20만 불 정도만 갖고 가게 되면 김정은이 지금 달러 위에 앉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하는 게 지금 뭐 몇백 명 와가지고 북한 애들 아마 올라갈 때 돈 따발을 갖고 갈 거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그 무비자 말이 안 되잖아요, 무비자. 그리고 지금 동남아 가서 들어오고 예. 동남아 무비자. 화교들이 더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조총련이 들어오고 그래. 이거는 북한 쪽으로 돈 빼돌리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건 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예, 정부께서는 고소하려면 하십시오. 우리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국민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의혹을 밝히면 되는데 의혹을 밝히진 않고 계속 고소해가지고 선상윤 회장님처럼 막 단시간에 쓰러지게 하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아니 예. 그러니까 고소해도 상관없는 게 우리는 뭐 나는 언론이고 하니까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이야기했다 이러면은 그러면은 이 타치를 못해요. 법에 안 걸린다고. 근데 가장 큰 게 뭔지 알아요, 네. 송 기자님? 네. 북한처럼 고문도 못하잖아. 네. 그리고 청산도 못하잖아요. 그냥 데려다가 그냥 감옥에서 밥을 주는 거지. 그거 뭐 누가 못해? 저는 그렇게 하면 저는 단식 투쟁은 안 할 거예요. 저는 먹방 투쟁할 거예요. 맛있는 거 많이 사놓고 아, 북한에 그러니까. 고문하면. 아니, 그리고 계속 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신영복처럼, 네. 베스트셀러 내가지고, 전 세계에 책 팔면 되는 거지. 요즘 비트코인 퍼뜨려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확산됐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근데도 고소 네. 고발 안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신기하게. 감옥에, 나는 저는 사실 겁이 많은데, 감옥에 데려가도 겁이 안 드는 게, 고문도 못하지. 청산도 못하지. 제가 그때 조사받을 때, 검찰에 조사받을 때, 검사님, 재판에 넘기세요. 그렇다고 북한처럼 청사를 못하겠죠? 청사를 안 하겠죠? 그랬더니 검사가 놀라가지고 청사를 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가장 위로받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북한에서 막 때리는데 그 고문이라는 거는
뭐 별의별 공리가 있거든요. 이게 의자에다가 다리를 끼워가지고 이게 그 비틀어요. 예. 인간의 이 인내력을 갖기는 견디기 힘든 그런 고문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감옥 가는 건 무서워요. 한국에서 감옥 가는 거 안 무서워요. 고문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 간첩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나 봐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 감옥 가도 무서운 게 없잖아. 겁날 게 없잖아. 뭐 가만 앉아있으면 되는데. 근데 옛날에는 작두로 머리 잘랐어요. 근데 자음도 마음대로 잔대요. 어디요? 감옥에서. 세상 마주했는데. 마음대로 잔대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직접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가 직접 글도 썼습니다. 그랬구나. 예, 배짱 있으면 저를 고소하라. 근데 안 해? 지금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임정석 비서실장께서 고소하시죠. 근데 그 고소는 추미애가 잘하던데. 예, 추미애가 뭐 고소 좀 하면 되겠고. 누구든 하십시오. 또 그 청와대의 그 대변인들도 쭉찍하면 고소하겠다고 이제 협박을 많이 하던데 이게 국민 협박죄라는 제목은 없나요? 그냥 국민 협박죄보다도 이번 저는 비트코인 문제를 크게 확산시켜서 20, 30대한테 한번 크게 당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의 촛불 정부가 촛불의 심판을 받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태극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예, 태극 촛불로서 주사파를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가 불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비트코인 찾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비트코인 문제는요. 이거를 계기가 돼서 좌우 국공합작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나이 드신 분들께서는 우파 성향이 많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자기가 찍었던 지지자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배신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로 갈렸던 게 비트코인 문제 때문에 하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촛불을 들고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대규모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됩니다. 그 2030들이 뭐 문성합니다. 이런 게 문성합니다. 그럼 뭐 줄 알았더니 문재인 찍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 그것이 본격화 나오려면 역시 비트코인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300만 명 정도가 손해봤다면서요? 네. 300만 명 그때 촛불 때 얼마가 들고 일어났나?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한 6만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민주노총이나 정규조 직원 다 빼고 나면 근데 6만 정도 나왔는데 그걸 1000만으로 부풀려가지고 촛불혁명 했는데 이번에 이 300만 명에다가 태극기 1000만 명 하게 되면 대략 한 2000만 명 정도는 문성합니다. 문재인 태우기 촛불로 되겠네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충분히 모였고 그리고 그 JTBC에서 제 방송을 가짜 보도라고 했잖아요. JTBC는 거의 99%가 좌파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에요. 근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을 다 읽어봤거든요, 제가. 90% 이상이 JTBC를 욕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보도를 이딴 식으로 하느냐? 가짜 뉴스라고 뭐 근거를 똑바로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원래 거기는 근거 없이 방송하는 데잖아요. 아니요, 그 댓글 다른 애들이 JTBC를 비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JTBC가 원래 근거 없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돌아섰다는 게 댓글을 보면서 제가 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거를 갖다 그러면 비호해줘야 되는데 비호하는 글이 없어요. 손석희는 원래 허언증 환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벌써 이 젊은 애들의 민심이 상당히 돌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까 그 태운 김일성 그 가면 사진이 손석희도 좀 닮지 않았어요? 아주 뭐 잘생긴 손석희를 닮았나 보죠. 저 젊은 손석희. 네, 가면이니까. 네, 가면이니까. 그리고 저기 그 민주당에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 사진하고 뭐 개하고 합성하고 이러고 그거 민주당이 그 고발할 수 있는 건지가 안 돼, 건더기가 안 돼요. 왜 자기네는 국회에다가 전시까지 했거든. 아니 왜냐면 인터넷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3자가 고발하는 거예요. 제3자가 신고하는 건 고발이에요. 고발이 성립이 안 돼. 인터넷 모욕죄는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문재인 개하고 합성을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를 고소를 하려면 문재인이가 직접 고소를 하고 직접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는 막 민주당에서 고소해가지고 막 겁주고 하는데 그러면 고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문재인 보고 개새끼야 하고 해도 모욕죄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문재인을 많이 욕해야 되겠네. 아니 내가 그럼 직접 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청와대를 욕하면 어떻게 되냐? 아니요. 청와대가 고소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개새끼야 하면은
문재인이가 직접 그 고소를 해야 된다. 문재인 이름으로. 네. 청와대가 고소하면은 그거는 제 3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대질신문을 요구할 때 문재인 직접 나와야 되는 거네. 아 이거 직접 나와요. 직접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1대1 맞싸움을 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그럼요. 개새끼 하더라도 저기 민주당에서는 이 신고해가지고 고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재인 개새끼 했기 때문에. 그건 아주 좋은 법률 상식인데 난 몰랐어요.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해본 사람. 내가 검찰을 많이 가봤거든.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여기도 되겠네. 개새끼야 해보십시오. 저희는 유행어 만들었습니다. 나는 입이 더러워질까. 예, 난 뭐 문재인 네. 개새끼라고 생각하죠. 뭐 어쨌든 간에 아니 제가 이렇게 여자가 뭐 개새끼라고 해서 미안한데 뭐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게 개새끼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네. 개새끼는 나를 안 팔아먹어요. 개보다 더한 놈들이. 개들이 요즘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왜 나를 팔아먹냐고. 그냥 개만도 못한 사람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개는 충성심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네. 그리고 뭐 다 영도 폐기되고 나면은 보신탕이 돼가지고 주인한테 끝까지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은 개만도 못한 새끼들. 아니 근데 북한에서 네. 저희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 우리 욕할 때 야 짐승 모조리는 잡아라도 먹지 사람 모조리는 어디다 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중국에 자기 내내가 있습니다. 다 요즘은 다 씁니다. 우리나라의 사람 모조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신상에 미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본격적인 영어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폭이 이제 뭐 미국 쪽 정보 나오는 거 보니까 북폭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그렇죠. 이제 끝날 건데 이제 그렇게 시작돼 버리면 이제 여적죄가 이제 다 적용됩니다. 여적죄가 적용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들 전부 다 처벌될 수 있어요.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가 어디서 김일성 세기와 더불어 회고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사람들 있으면 지금 빨리 탈당하는 게 탈당 한 명 했어요 우리 분. 저희 쪽 방송 보고 탈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요? 탈당기를 저희한테 아니 사진 국회의원이 찍고. 탈당해야지. 국회의원. 예. 그 기반이 무너지면요 결국 국회의원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탈당해야죠. 네. 빨리 탈당해서 강명 찾는 게 나을 겁니다. 예, 우리 원래 여기까지 할까요?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하게 올 겁니다.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도 위기인데 뭐 그때 위기 오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금도 미치겠어요. 설에 가셔가지고 친인척들 친구분들 얼굴 잘 봐놓으십시오. 이 경제 위기 오고 나면은 다 뭐 자살해가지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얘기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예. 친인척들한테. 왜냐면은 예. 자기 친인척 중에 비트코인을 안 건드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돈을 잃어버리는지 메커니즘도 알아야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빠져나가지 못한 많은 검은 돈들이 한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 그 북한 애가 말했어요. 네. 북한의 사이버 해커 전사가 네. 이건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네. 예, 이 저장소가 어딘지를 알아서 여러분들이 거기를 타겟을 해서 가서 그 돈을 빨리 뺏어내십시오. 그렇죠. 그래야지 네. 그 피해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할 거 있지 않아요? 24일날 뭐 한다면서요? 예. 네. 9월 24일 오후 2시 9월? 이거 뭐? 2월 네, 그렇죠. 여기도 문성합니다. 네. 운성합니다. 2월 24일 오후 2시 2시예요? 3시 아니고? 2시? 뭐 2시에 오세요. 예. 저기 광화문 3번 출구 교보문고 교보문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저 반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비트코인 돈 떼인 분들 돈 받아드립니다. 그렇죠. 떼인 돈 찾아드리는가 시위를 할 겁니다. 예. 그래요? 띠인간 찾아드리기 시위예요? 네. 그렇군요. 왜냐면 비트코인 문제가 중국이랑도 얽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비트코인으로 피해 본 사람들도 함께 와서 우리 데모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의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여러분들이 자기가 빼앗긴 재산을 다시 찾고 싶다면 네. 그리고 돈을 빼앗기고도 해외 몰축하는 이런 바보가 아니라면 이 집회에 많이 참석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날 무슨 토크 콘서트라면서요? 토크다고 왜냐면 우리가 문화 행사 형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뭐 이렇게 타도하자 이런 거 없죠. 그건 없죠. 그거 하지 마요. 네. 해봐야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조크 네. 그리고 우리 풍자를 풍자. 많이 합니다. 풍자. 네. 그 문재인. 그럼요. 나 문재인 차려 있어요. 그래요? 여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옛날에 뭐 문미달이라고 불러대던가.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대학 동창생이 그러더라고요. 문미달. 예. 미달 사순인가? 미달사스. 미달 사순. 예. 이거 또 고소하려면 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면 제가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는 영광을 또 전 사인 받아야지. 이게 대지 신문하러 왔는데 사인 받아. 사인 받고 함께 사진도 찍고 이 사람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이렇게 댓글도 올려주고. 오케이, 좋네요. 예. 네. 젊은 토크. 네. 네. 그리고 예. 대한민국에서 떼인 재산을 찾는 수호 토크. 네. 예. 여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2월 24일 2시입니다. 네, 오늘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